이것이 넘어져서 행인과 충돌했다. 야간에 조깅하던 주민이 인도에 있는 이것과 부딪혀서 다쳤다. 네, 이것은 올해 부산 수영구에 접수된 실제 민원 내용인데요. 네. 수영 씨, 이것 뭔지 아시겠어요? 하하, 주민들 통행을 방해하고 네. 다치게 만든다. 글쎄 뭔가 좀 말썽이 많은 물건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 일명 킹라니로 불리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민원 내용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고 해요. 킹라니가. 네. 사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고라니가 한 번씩 도로에 확 튀어나와서 맞아요. 사고의 원인이 되곤 하잖아요. 아마 네네. 거기서 따온 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부산에서 사망 사고가 한번 일어나기도 그랬었죠. 했었죠. 네. 타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리하다고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차도와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강제로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자체의 입장도 이해가 가긴 가는데 네. 언제까지 강제 수거를 할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방법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관련 업계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고민이 많아지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달려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사랑했던 나의 마음속에 작은 꿈 하나를 남겨두고 너무 쉽게 나를 떠나버린 너를 이제는 이해하려 해. 두 번 다시 난 그 누구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야. 익숙해져 가는 슬픔 속에 갇혀버린 내 모습. 언젠가는 다시
네,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REF의 상심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네. 야, 벌써 이제 또 한 주의 중심이네. 그러네요. 네, 한 가운데. 수요일이네요. 네, 네. 앞서 저희가 그 킹라니, 전동 킥보드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사실 그 사고 위험이 워낙 좀 높잖아요, 킥보드가. 그러다 보니까 고란이랑 합쳐서 킹라니 이런 신조어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전동 킥보드 사고가 지난 2016년 49건이었는데 네. 2년 사이에 5배 넘게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 주위에서 타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사고도 늘겠죠. 그리고 인도에 네. 세워져 있는 것들 저도 오며 가며 한 번씩 봤었는데 네. 이게 넘어지다 보니까 뭐 행인과 충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야간에는 또 어둡다 보니까 그렇죠. 충돌 사고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저도 아직 못 타봤어요. 네, 저도. 우리 애가 그렇게 타고 싶어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애가 이제 7살인데 네. 조금 좀 이르지 않나 위험해 보여서 네. 예, 저는 조금 더 커서 태워볼까 좀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아직은 위험하죠. 네. 네. 어쨌든 국회가 지금 보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도 조금 법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보니까 앞으로는 만 13세 이상이며 면허가 없어도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대요. 그리고 지금처럼 인도를 주행하거나 동승자 태우는 건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예. 잘 됐네. 예. 아니 사실 조금 위험해 보였어요. 맞죠. 그러니까 아빠들은 네. 아들이나 딸들 태우고 같이 조금 이렇게 전동 킥보드 타면서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 네네.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네.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면 인도 쪽으로 이제 네.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접촉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 사고가 한 번 나면 또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타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지나시는 분들도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근데 이걸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 수거하거나 이런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맞아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도 전동 킥보드가 금지가 됐거든요. 네. 예,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맞아요. 해수욕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이게 또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네. 뒤에서 빠른 속도로 쑥 몰라요. 지나가면 네. 진짜 아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경사만 있어도 정말 그 속도가 생각하는 네네. 것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체감 속도가 좀 더 네, 빠르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각별히 좀 더 조심해서 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수요일 순서 이제 시작을 해봤고요. 네. 샵 1057번 오늘도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오후, 여러분들의 뉴스거리들 네.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9208번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오셨는데 네. 오행님, 오 누나 어여오시지에 저희보다 먼저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침에는 흐리사트만은 오후 된께 날이마 윽수 덥네예. 오늘 점심 시원한 거 드셨습니까? 오늘 점심 시원한 거 드셨어요, 수영 씨? 뜨거운 거 먹었는데. 저도 뜨거운 거 먹었네요. 저는 오늘 짬뽕 먹었는데. 짬뽕 먹었어요? 네. 뜨끈뜨끈한 짬뽕. 짬뽕은 삼선이죠? 해산물 듬뿍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오후 보내고 계시는지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좀 덥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냥 네. 더운 게 아니라 사실 오늘 햇살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서 저는 어제보단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약간 습도가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등교 개학을 시작을 해서 네. 처음 학교를 가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등하교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덥더라고요. 더워요? 땀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조금 네. 걷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던데 여러분들 더운 날일수록 또 너무 차가운 것들만 찾지 마시고요. 그러다 네. 보면 또 배탈 나요. 맞아요. 네. 지나가다 보니까 밀면집에 확실히 손님들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네. 밀면 먹을까 말까 하다가 좀 참았네요. 네, 밀면, 냉면 뭐 이런 것들 네네네. 땡기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2234번님께서 오늘은 좋은 말만 하는 거 어떨까요? 두 분 사랑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름 하나도 오늘은 행복한 뉴스만 가져와야 할 텐데 오늘도 오케이라고 하셨어요. 네, 김다롬 아나운서가 좀 행복한 뉴스들 많이 갖고 올 수도 있도록 대한민국이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뉴스를 보면 사실
웃을 만한 행복한 뉴스가 참 없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또 어떤 뉴스들 갖고 왔는지 잠시 후에 김다롱 아나운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주시고요. 저희와 전화데이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신청 원한다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 직접 전화 드려서 저희와 함께 전화 통화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후 이야기도 나눠보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도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와 전화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추첨하지 않고요.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네. 전화 연결되시는 분들께는 항상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듣고 네. 앞서 코요태 패션을 586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요 곡까지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 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안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Get ready to ride, yeah. It's all that bumping, baby. Come on and party, baby. It's all that bumping, baby. Come on and party, baby.
네. 5868번님께서 신청해주신 코요태 패션 듣고 네, 왔습니다. 신나네요. 네. 확실히 더워지니까 네. 신나는 곡들이 대세네.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 신청곡을 봐도 아무래도 좀 빠른 노래들, 댄스 음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927번님께서 똑띠단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처럼 많이 덥네요. 진짜 시원한 거 한 음. 그릇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시면서 네. 노래가 시원하네요 하셨어요. 네. 네. 오늘도 많은 정보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준비한 정보들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케이 여러분들의 그 말로 함께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출첵도 해주시고 있고 4827번님께서 일하다가 잠시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첫 방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첫 방부터 계속 듣고 계시니까 점점 이 오케이가 좋아지고 있는지 확실히 네. 좀 알 수 있겠네. 그렇죠. 이분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 반갑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양산에서 뭐 여러 가지 분양 일을 하고 있는 홍기준입니다. 분양이요? 네, 송기준님이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덥죠? 네, 오늘 좀 많이 덥네요. 일하다가 잠시 쉬면서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요즘에 뭐 분양 일도 좀 네. 뭐 바빠지고 있습니까? 어때요? 좀 나아지고 있죠. 그래요. 뭐 아파트나 상가 이런 것들 분양. 네, 뭐 그것도 이제 하고 네. 호텔 같은 거. 네. 호텔 분양.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분양업도 코로나에 좀 영향을 많이 좀 받았나요? 영향을 초장에는 많이 받았죠. 네. 네, 했는데 이제 뭐 좀 괜찮은 데는 그래도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저희 오늘 오후 KNN입니다 방송 첫 방부터 잘 듣고 계신다고 문자 주셨는데, 네. 네. 매일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신가요? 예, 참석은 이제 처음인 것 같고, 네. 예, 뭐 그렇게 이제 휴대폰 가지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듣죠. 그러시구나. 네, 저희 네. KNN 앱으로 듣고 계신가 봐요. 예. 네. 어때요? 처음과 지금의 저희 오케이. 저희 한 달 네. 정도 됐거든요. 네, 네. 네.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저희 방송 들으시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코너들도 진행이 되고 하는데 일단은 네. 정보 프로그램을 저희가 표방하고 있잖아요. 좀 예. 도움되는 정보가 많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럼요.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런 것을 네. 딱딱 끼워주니까, 네. 네. 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잘 이렇게 그런 지표가 되고 아주 좋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도 저희가 알려드리지만, 예. 오케이가 여러분들 곁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좀 알려드릴까 싶어서 예, 열심히 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피부로 느낄 만큼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 또 특히나 네. 한 주의 중심에 있는 수요일 정도 되면 좀 네.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네. 송기준님이 이렇게 또 저희 칭찬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그럼요. 네. 개인은 뭐 시간대별로 네. 너무 잘하는 게 많아가지고 네. 이 오후 시간에 좀 느슨하지 싶은데 그래도 또 통통 튀고 이러니까 네네네. 예, 뭐 힘이 납니다. 아유, 예. 예. 오히려 이렇게 저희들한테 힘 주는 네.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기운을 받고 있는데, 네. 예. 보통, 잘하니까 그럼요, 저희가 좀 잘하죠. 네네. 부산 경남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네. 최고. 네. 이 방송 빌어서 혹시 어떤 진심을 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뭐 특별히 진심보다도 네.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19를 너무 잘 협조를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우수하다고 이렇게 아주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송기준님도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이런 것들 잘 하고 계시죠? 예, 그럼요. 네. 보통 오후 4시부터 6시 요 시간대는 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발바닥이 땀 나듯이 막
네. 또 쫓아다니는 일이죠. 분양. 홍보도 하고, 네, 네. 네, 뭐 사람 만나가지고 데려오기도 하고 막. 네. 네. 또 어쨌든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또 설득을 네. 하는 작업들을 거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늘 말씀을 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날씨 이제 더워지는데 좀 뭐 보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좋아하세요? 또 특별히 먹는 건 없고 네. 아무래도 더우면 계절식으로 더울 때는 냉면, 냉면. 추울 때는 뭐 육개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네. 막 그래 먹고 삽니다 그냥. 네. 그게 뭐 우리네 일상이죠. 네. 아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그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그냥 술술 넘기실 것 같아. 그럼 넘겨야죠 뭐. 네. 네, 네. 아유, 아무튼 오늘 연결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예.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케이와 함께 해주고 계시다니까 예. 정말 감사드리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그건 당연하죠. 네. 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저희가 노래 한 곡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실까요? 저는 조용필 씨 창밖의 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때 되면은 네. 네.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늘에서 듣던 뭐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런가 네. 그냥 꼭 생각이 나고 그렇게. 혹시 창밖에 됐습니다. 누군가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창밖에 오기를 여자. 바랬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이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오케이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일단은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까 네. 받았던 이 힘을 그대로 다시 다 네, 2배, 3배 뻥튀기해서 돌려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네요. 네.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그럼요. 한다는데 네.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한 게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칭찬 입장에서는. 때문에 똑띠 단디가 지금 춤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송기준 씨가 신청했던 곡 네.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들려드리고 저희는 2부 앵커들의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인손 돌아서 감으면 강물이라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서는 그대는 가라앉대요 내 곁에 머무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즐거운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이제 OK에 다 적응한 것 같아요. 김다롬 아나운서 오늘의 뉴스 정리하러 역시 이 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신입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네. 저희 이 코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네네. 앞서 저희 청취자 한 분께서 다롬 아나운서가 오늘 좀 행복한 뉴스를 많이 가져와야 할 텐데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뉴스 고를 때도 우리 네네. 청취자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한 뉴스 좀 전해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더운 뉴스 말고. 최대한 그런 뉴스만 전달해 드리도록 네.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뭐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양시 36번 확진자의 동선을 오늘 공개했는데요. 네. 안양 36번 환자는 5월 30일에 안양 자택을 출발해서 자신의 승용차로 오전 10시 10분에 감천 문화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이어서 자차로 낮 12시 20분에 국제시장 돌솥밥집에서 식사를 하고요. 오후 1시 26분에 숙소에 들어간 건데요. 네. 같은 날 오후 3시 25분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해운대와 송정을 산책했고 또 자차로 오후 5시 42분부터 오후 10시 3분까지 남포동 깡통시장을 관광했다고 합니다. 오후 10시 49분에 또 숙소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부산시 관계자는 확진자 동선이 겹치는 사람은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좀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진 않고 있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또 2차 감염, 3차 감염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네. 앞서 동선 얘기해 주셨지만 아마 곧 뭐 부산시에서 계속해서 안내 문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받으실 텐데 네. 혹시라도 나랑 동선이 겹치진 않는지 좀 잘 따져보시고 혹시라도 겹친다 하시면 검사를 받으시던지 이런 부분들 이후에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이 관광지잖아요. 네. 좀 걱정을 하긴 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진짜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여행 계획도 네. 잡으시고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밖으로 이제 나가시려고 하는데 네. 부산이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이렇게 혹시나 네. 조용한 전파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내심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또 현실이 됐네요. 네, 저희가 어제 꽁트 하면서도 그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일단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서 지금 부산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질 텐데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착용 잘 하고 네. 네. 생활적 거리두기도 좀 철저하게 잘 지키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는 거 다시 한번 또 당부를 드려야겠네요.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중구가 청정 지역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이고 이성과 교제하다 들통나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속이려고 공문서를 위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A 씨와 교제하던 중에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출산했는데요. 네. 이 같은 사실을 들키자 A 씨와 계속 교제하려고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조 씨는 2019년 1월 협의의혼 의사 확인서를 위조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아내 이름을 지워서 변조한 뒤 두 서류를 A 씨에게 보여준 건데요. 그러다가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자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네. 네, 저희가 어제 그 사빠죄아라고 하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네.
라고 했는데 죄네요. 이 정도 공문서 위조했으면 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가짜 이혼하려다가 진짜 이혼하게 생겼네 이분은. 그런 그렇죠. 거죠. 네. 네.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 그 말부터 벌써 화가 나는 게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진심 어린 사과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도 참 모르겠네요, 사실. 진짜. 공무원한테 해야죠 공무원. 위조했으니까요. 네. 아, 어떻게 아유, 보면 범행을 참. 좀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네. 네. 이런 사랑은 죄가 맞습니다. 네, 맞아요. 죄입니다. 참 안 돼 보인다. 처벌이 두려워가지고 네. 처벌만큼은 조금 피해달라를 말하는 것 자체가 네. 네. 아유 앞뒤가 좀 바뀌었네요. 아니 근데 이게 위조를 한다고 아 이게 가능한가요? 뭐 안에 이름을 지워서 변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네. 그냥 그렇게 아마 사랑에 눈이 멀면 네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으면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보면서 참 내가 사람을 잘 못 봤구나 이런 생각하고 네.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 남자는 그런 거잖아요. 그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한테 네. 기존에 있는 가족들하고 헤어졌다라고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한 건데 네, 네. 저는 이거 네. 보고 아 제주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A 씨와 교제를 하던 중에 지금 다른 여자 혼인 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낳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 여성에게 모두에게 지금 네. 큰 잘못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아, 제값을 좀 제대로 치렀으면 좋겠는데 이 제값은 결국은 요거겠죠. 문서 위조한 거. 네. 아, 그렇죠. 예. 네. 아우 덥다. 그러네요. 네. 다른 뉴스 다음 알아보죠. 뉴스로 빨리 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선물이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이 선수가 일본 유력 축구 전문지로부터 역대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각 구단의 역대 최고 선수를 선정해서 소개하면서 이 선수를 교토를 대표하는 선수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매체는 이 선수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출전하는 등 크게 성장했다면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2000년 6월 당시 J리그에 있던 교토에 입단한 이 선수는 새 시즌을 뛰고요. 2003년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끌던 에인트호번으로 이적해서 유럽에 진출했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고요. 2014년 5월에 공식 은퇴한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네. 보기 나갑니다. 네, 1번 박지성, 2번 김다롬. 네. 제가 발재간이 좀 빨라요. 그래요. 아유, 네. 말재간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말로 드리블을 이렇게.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네.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네.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앞서 김다롬 아나운서가 네. 그 공문서 위조한 남자한테 네. 제주도 좋지 이렇게 했잖아요. 네. 9208번님께서 제주도 좋지요. 아재 개그라면서 제주도 좋지. 네, 그렇게 했네요. 네. 그리고 234번님은 역시 그 뉴스 때문이겠죠. 욕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미나리 무쳐 먹을. 네. 미나리 무쳐서 먹으면 맛있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고 2014년 5월에 공식 은퇴한 이 선수 누구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퀴즈인데요. 자,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듣는 동안 문자 많이 올려주십시오. 가끔 길 걸어가다 생을 돌아보면 너와 함께 떠지는 날들 너무 그리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그때 또 오늘 그리워하겠지 언제나 넌 내게 있어 주었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넌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인 걸 이제 너를 위해 내가 모든 걸 해주고 싶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너의 작은 세상은 바이올렛 향기 같은 너의 미소를 언제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해 너와 함께하면 지내온 날들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사랑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너의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나 아침에서 밤중을 기대어 우리 작은 웃음을 담겨 나는 너를 사랑해 너의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나 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야, 그 노래 듣는 동안에 네. 확실히 이 선수가 인기가 많아. 예, 또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정답을 올려주셨어요. 네,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1번 박지성이었습니다. 2번 김다롬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2번 김다롬. 아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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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0번님께서 박지성이요. 2002년 월드컵 때가 생각나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아, 네. 와. 사실 2002년 하면 박지성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아마 아직도 기억나요. 이 선수가 언제 골을 넣었더라? 스페인전인가? 아니요, 네. 포르투갈전에 네. 포르투갈. 왼발슛. 포르투갈. 맞아, 네. 맞아. 골 넣고 기억하고 나서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에게 네, 네, 네. 안겼죠. 안겼던. 네, 맞습니다. 아, 진짜 2002년은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따지고 보면 참 오래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도 그때 그 장면들이 네. 지금도 다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 그때 응원하면서 진짜 그때 날씨가 좀 더웠거든요. 맞아요. 와, 낮술 하면서 응원하고 네. 끝나고 또 응원하면서 또 술 마시고 밤새 응원하고 네. 진짜 지칠 줄 모르게 응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열심히 응원하고 나서 바로 생방송 라디오 방송이었거든요. 네네. 네, 몇 번이나 목이 잠겨가지고. 네. 근데도 그때는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해 주셨죠. 뭐. 네. 근데 좀 그리워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냈던 게 네. 2002 한일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좀 시간들이 다시 왔음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이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아, 제가 그래요? 아빠 차에 타서 그 네. 위에 썬루프 열어달라고 해서 거기서 일어서서 아. 네, 거리 행진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초등학교 3학년. 네. 괜히 말했네요. 0039번님께서 박지성으로 삼행시 지어주셨어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네요. 지난날 너무도 열심히 하신 성공한 스포츠맨. 정답 오. 박지성. 네. 와, 네. 거의 장원 급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강원의 급제. 장원급제 진짜 오랜만이네. 네. 아, 김다름 아나운서 조금 전에 초등학교 3학년, 2002년에 네. 초등학교 3학년 이런 얘기하다가 장원급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연결이 잘 안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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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3번님께서 같은 말씀하셨어요. 박지성 선수는 축구계 영웅이자 국민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3288번님께서 정답 박지성. 지금은 해설위원 하시지 않는가요? 맞아요. 네. 네. 1425번님께서 오늘도 출첵합니다. 요정님, 똑띠님, 단디님 반갑습니다. 정답 박지성이요. 2002년이 너무 그립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그날이 오면 좋겠네요. 진짜, 네. 네. 그때 그 함성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2334번님께서 다롬. 네. 갑자기 그러시면서 박지성 참 성실함이 느껴지는 선수죠. 네. 라고 하셨어요. 아마 김다롬이라고 남기고 싶으셨나 봐요. 정답을. 아유, 네. 제가 좀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 진짜로 3891번님께서 네. 다롬 씨 축구했어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 저는 그 구기 종목을 진짜 못해서 아, 저는 그래요? 뭐 축구를 한다고 해도 뭐 골키퍼 비하는 말은 아니지만 항상 막는 네, 아. 그냥 예, 항상 차지는 못하고 막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달리기 같은 거는 해요? 제가 50m 12초 네. 여자들은 50m씩 달려요? 아니요, 저희 때는 100m 달렸죠. 아. 100m 해도 제가 100m까지 뭐 가기가 힘드니까 50m만 네, 뛰는 거죠. 50m 했는데도 50m, 그것도 12초. 네. 네. 짐작 가시죠? 네. 네. 자, 정답 올려주신 분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3부에 발표를 하고요. 이제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에 긴급 의료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양군시 개발협력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의료물품을 지원해달라고 부산시에게 긴급하게 요청한 건데요. 이에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지난달 22일 의료용 방호복 500벌을 우선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의료, 보건 인프라가 열악한 협력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 라오스 등의 상황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세부 지원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협력 국가와 교류 추진이 좀 힘들지만 현지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네요. 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네. 생각보다 동남아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동남아가 더 잘 살았기 때문에 네네.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이제는 조금은 우리나라가 그들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한 동남아 국가들 도와주면 좋죠. 네. 그리고 네. 다른 건 몰라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뭐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 보다는 훨씬 더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의 힘이 좀 보태질 수 있는 곳이라면 네, 힘을 좀 보태서 이런 좋은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의료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어떤 인격권이나 생명권과 연결이 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좀 펼쳐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다음 퀴즈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네,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는데요. 마스크의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까지 챙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생산과 유통이 막히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세계 패션 업계는 마스크가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자 재빨리 색깔과 모양을 차별한 이것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사용자의 멋과 개성을 뽐내는 수단으로 마스크 용도가 확장하면서 이것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는 25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가 공식 사이트에서 품절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네,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을 말하고 있죠. 네. 값비싼 의류나 소품 등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네, 1번 거품, 2번 명품.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 근데 마스크 하나가 30만 원이라고요? 네, 저는 이걸 상상만 해봤었는데 네.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뭐 뽐내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네네. 이게 또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들의 마스크가 등장을 하고는 네네. 있지만 네. 이건 글쎄요. 30만 원이나 주고 마스크를 산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너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답자는 3부 때 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한 40초 드릴게요. 아, 네네. 40초로 우리가 뉴스를 좀 짧게 정리를 해보죠. 가겠습니다. 네, 일상적인 사회 경제적 생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접목한 이른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전부터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서울 이태원 클럽,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 수도권 교회를 타고 연이어 번지는 집단 감염의 속도와 폭은 예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한인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치안력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한인 상점들의 약탈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3, 대형 한인타운에 형성된 로스앤젤레스나 1. 뉴욕만큼은 아니지만 그만. 네. 아니지만, 필라델피아에도 약 7만 명의 교민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네. 능청 맞죠? 네. 마무리 욕심이 있어. 잘했어요. 네. 자, 오늘도 여러 뉴스들 또 정리해서 잘 알려주셨는데요. 김다롬 아나운서 내일 봐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 1425번님께서 신청곡을 남겨주셨어요. 네. 예, 좀 시원한 노래 듣고 싶다고요. 유엔의 파도 이 곡 듣고 저희는 3부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답던 밤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고운 너의 손 하얀 모래 위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다 누가 떠나도 내겐 지워지지 않는 걸 보내고 난 또다시 찾은 바다가 하지만 이제 내 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녀를 따라왔어 하지만 내 맘 네 모습만 생각이 나 머리에 쏟아진 별빛들 그 별빛 아래 약속한 지난 날이 떠올라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가눌 길 없는 내 눈빛 너와 비슷한 사람마저 쫓고 있었어 이 순간 내 두 눈 속에 너무 익숙했던 너의 뒷모습 그렇게 그리 넘치는 날 바로 너였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다가 나의 눈 속에 그보다 고운 너 있어 하얀 내 맘에 지난 날 우리가 남긴 추억들 다 누가 안기는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마주친 당황한 네 얼굴 하지만 너의 곁에도 다른 누가 있는 걸 안고 싶은 내 가슴 널 붙잡고픈 내 손길 어라 넌 이미 나를 둔 채 멀어져 가서 다시는 널 돌아보는 순간 두 눈에 흐르던 네 눈물 때문에 동네처럼 기다린 너란 걸 알았어 날 봐 다시 너에게 달려가는 나를 봐 지는 태양도 내 사랑을 가릴 순 없어 하얀 모래 위 우리의 사랑을 다시 새겨봐 이제는 내 사랑 너를 놓지 않을 테니까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이제 네. 3부 시작을 합니다. 네. 자, 2부에서 3부로 넘어오는 동안에 또 여러 답들 올려주셨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명품이었죠. 그렇죠. 와. 2번 명품. 근데- 30만 원짜리 마스크가 등장을 했다는 거.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랑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8010번님, 공적 마스크도 못 사는 어려운 이웃도 있는데 참 씁쓸한 뉴스네요. 그러니까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아니 좀 이것도 상황에 맞게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런 걸 만들 때가 아니라 정말 이 마스크 하나 못 구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맞아요. 예. 네. 좀 신경을 좀 더 썼어야죠. 3891번님 하다하다 명품 마스크라니요 하셨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왔는데 동났다면서요. 품절됐다는 거잖아요. 네. 아, 누군가는 이 마스크를 과시욕으로 지금 네.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 예전에 한참 마스크 부족했을 때 뭐 네. 마스크로 결제한다 뭐 한다 이렇게 되게 그 패러디 맞아요, 같은 거 많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그렇죠. 네. 1350번님께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그냥 면 마스크 사서 세탁 자주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면서 마스크 10장. 네, 면 마스크 지금 10장을 아마 돌려가면서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면 마스크도 면 마스크고 마스크를 기부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계시는데 좀 그렇죠. 네. 8754번님 와이프가 만들어준 마스크가 명품입니다 하셨는데 요즘에 직접 만들어서 제작해서 마스크들 많이 쓰시잖아요. DIY. 네. 네. 근데 그렇구나. 이게 진짜 명품이죠. 그렇죠. 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니까는 또 그렇게 또 뭐 만들기 어렵진 않아 네네. 보이는데. 많이들 마스크 만들어서도 쓰시고 안에 네. 필터를 넣기도 하고 뭐 각종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이런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런 모습들 많이 봤거든요. 오, 네. 좋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나만의 마스크를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하셔서 네. 이렇게 직접 특징이 있는 마스크를 네. 만드시는 거는 뭐 좋아 보이네요. 이게 진짜 명품인 거죠. 그렇죠. 예. 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싫어서 음. 명품 마스크 30만 원씩 주고 살 것이 아니라 네, 네.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마스크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3159번님께서 정답 명품 하시면서 명품 DJ, 명품 게스트, 명품 라디오는 OK 라디오 아닙니까? 예 하셨는데 진짜 우리 명품 청취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야, 이 네. 명품 글이네. 그렇죠. 요거는 네. 좀 사진 찍어가지고.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0719번님 아무리 명품이라도 마스크는 싫어요 하셨는데 진짜 마스크 좀 빨리 벗고 네. 밖에 좀 돌아다니고 싶네요. 아, 저 지금 계속 이 턱 주변하고 입 주변에 뭐가 피부, 나요. 그렇죠. 네.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피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안 계속 나세요? 마스크를 민정 저도 씨는?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네. 저도 이제 그 KF94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는 네. 이미 진짜. 그건 나버렸어요. 네. 네. 근데 또 너무 이제 일회용을 끼려고 하니까 네. 아, 이게 괜찮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네. 아이들이 또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어쨌든 마스크 좀 빨리 벗고 네. 진짜 서로 얼굴 좀 보면서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얼굴 가리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삭막한 도시가 더 네. 삭막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도 첫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할까요? 네, 오늘은 0039번님, 이분 그 장원급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3288번님께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후 K&N입니다. 3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함께합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안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될 땐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말대로 해! 자기야, 뭘 보고 있어? 자기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자기야. 하지? 떨려. 아, 나 뭐 잘할 수 하냐니까, 있겠지? 자기야. 잘해야 돼. 어떻게 3분밖에 안 남았어. 심호흡 해야 되겠어. 야, 하나. 김옥희, 김옥희.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니, 뭐 하냐니까. 아이, 깜짝 놀랐잖아. 내가 지금 몇 번을 불러. 나 지금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말 거 있으면 어떻게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 2분이야. 어떻게? 아니, 땀나. 도대체 뭘 하는데
아니 땀 나는 거 봐. 얼굴은 벌겋고. 이거 좀 나. 왜 왜 그래? 자꾸 그래? 뭐 지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야. 시간 됐다. 날짜 선택했고. 어떻게 이미 선택된 자세네. 진짜 망했어 진짜. 아 정신 차리세요. 뭐 하는 거야? 포도알 어디 갔어? 새로 고침. 포도알은 또 뭐야, 또? 결제. 아, 진짜. 아싸. 자기야. 뭐? 나 성공했어. 뭐가 성공했어? 진짜 너무 떨렸어. 나 우리 승훈 오빠 콘서트 티켓 잡았어. 신나. 뭐? 나 진짜 승훈 혼이 나갈 오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신승원 콘서트 티켓 끊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빠의 이놈의 인기는 어떻게 30년이 되도록 식질 않냐. 진짜 이번에 피켓팅 정말 전쟁이었어. 자기야. 피켓팅은 또 뭐야? 지금 아이고, 나 진짜. 나 지금 수명이 한 3년은 단축된 것 같아. 아니야 뭐 괜찮아. 콘서트 갔다 오고 나면 한 3년은 행복할 거니까 뭐. 내가 너 때문에 괜찮아. 수명이 좀 짧아진 것 같아. 잠시만. 왜? 아니 근데 나한테 지금 말도 안 하고 콘서트 티켓 끊는 거잖아. 왜 자기랑 그래? 같이 안 간다고 해서 삐졌어요? 아니 나 당연히 이번에는 나한테 물어봐야지. 미안해. 나 이번에 미경이랑 같이 가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 다음에는 꼭 자기랑 같이 갈게. 알았지? 응? 이해해줘? 아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니 근데 나 좀 기분 나쁘다. 왜? 나한테 좀 물어보고 했어야지. 그리고 나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콘서트 가는 거 나 반대한다고 했잖아. 뭐? 왜? 아니 무슨 10대도 아니고 무슨 콘서트야. 그리고 자기 항상 가면 제일 좋은 자리 10만 원 넘은 걸로 사잖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TV 보면 되잖아. 가지마 그냥. 잠깐만. 진짜. 아니 이건 자기가 반대를 하고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이건 나의 취미생활이고 내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희망이고 어쨌든 아무튼 그런 거야. 여기에 자기가 왜 반대를 해? 간다 만다. 내가 허락받아 하는 것도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우리 부부인데 이것저것 다 공유하고 살면서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해야지. 이거 보세요. 정호 씨. 자기 야구장 갈 때 나한테 허락받은 적 있어? 그냥 시간 나면은 야구장 가는 거잖아. 그리고 낚시 갈 때 낚시 가는 거 나한테 허락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다르긴 뭐가 달라? 아니 야구랑 낚시는 그게 있잖아. 보는 재미, 낚는 재미. 콘서트 뭐가 재밌어? 콘서트도 마찬가지거든. 뭐가 우리 마찬가지야? 오빠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즐기는 맛이 당신 말대로라면 야구도 그냥 TV에서 보고 낚시도 그냥 낚시 TV 보면 되잖아. 억지 부리지 말고. 억지는 무슨 억지? 아니 가수 따라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랑 완전 달라. 그리고 그런 건 다 10대 때나 하는 거잖아. 내 나이가 어때서 뭐? 네 나이 그래 나랑 거의 비슷하잖아. 그냥 집에서 보자. 싫어. 아니 그리고 승훈 오빠? 승훈 오빠. 우리 오빠. 아니 유일한 오빠는 나 아니었어? 나 자기 같은 오빠 든 적 없거든. 나한테 내 오빠는 우리 승훈 오빠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나 진짜 아이고. 그리고 지금 진짜 어렵게 표 구했는데 나 지금 자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만해요. 기분 안 좋을 사람은 나야. 됐고 취소해.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냥. 아니 나 지금 자기 말 들으니까 안 되겠어. 내가 사실 부산 콘서트만 가려고 했는데 이참에 내가 전국 투어 다 따라서 갈 거야. 나 말리지 마. 딱 놔. 미쳤어 이거 진짜. 전국 투어? 나 진짜 싫다니까. 다 따라갈 거야. 나 진짜 자기 이런 모습 좀 적응 안 된다. 뭐가 적응 안 돼? 됐다. 나도 자기 이런 모습 적응 안 된다. 그냥 진짜 꼴도 보기 싫다. 그냥 진짜. 승훈 오빠 만나지 말고 승훈 선배 만나. 승훈 선배. 승훈 선배 만나. 됐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오빠는 무슨 오빠? 내보다 생일도 느리면서 절로 가라. 아이, 우리 오빠. 그만하자. 취소. 마지막에 네. 박수까지 썼어.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그리고 그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직접 가서 직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그게 다 때라는 게 있지. 지금 40 넘어서 오빠 찾으면서 전국 투어 다니고 콘서트 따라다니는 거지. 근데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라고 하면 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직접 가서 공연도 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승훈 오빠는 소녀들이 많아가지고 그 네. 김옥희 씨 모를 거예요. 그 소녀들이 다 지금 애엄마가 돼가지고요. 네. 아마 남편들이랑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자,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꼭 가야겠다는 김옥희와 TV 나오는 아니다. 가수의 콘서트 뭐 굳이 요즘에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비싼 돈 들여서 가느냐, 그리고 나이 먹고 무슨 콘서트냐,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라 사 먹으면서 TV나 보자는 정오의 싸움을
보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후자인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주시면서 네. 여러분들의 오빠, 여러분들의 누나, 네, 누구였는지도 좀 맞네.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한때 다들 한 명씩은 다 있잖아요. 그럼요. 네. 우상. 수영 씨는 혹시 좋아했던 가수나 연예인 있어요? 저는 예전에 소방차 좋아했었어요. 소방차. 신해철 씨도 좋아했어요. 신해철. 네네. 네. 자, 여러분들의 오빠, 누나는 누군지 그리고 콘서트에 얽힌 추억은 없으신지 다양한 얘기들 함께 올려주시면서 네. 김옥희, 정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지 샵 1057번으로 지금부터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그 김옥희 오빠, 네. 네. 민정 씨 오빠, 네. 그분 노래 한 곡 네, 들을까요? 우리 오빠의 노래 듣겠습니다.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처음부터 널 사랑하진 않았지. 그저 친한 친구처럼 만났을 뿐. 너의 곁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데 나의 마음이 왜 이리 허전한 걸까. 소중함을 난 몰랐을 뿐. 아마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었나 봐. 이제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잠시 너를 떠났을 때 너의 모습이 왜 그리 슬퍼 보였는지. 난 몰랐을 뿐. 아마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었나 봐. 이제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잠시 너를 떠났을 때 너의 모습이 왜 그리 슬퍼 보였는지. 소중한 사랑을 떠난 후에야 느낄 수 있다는 너의 말을. 이젠 이해할게 모두 너를 위한 마음으로. 처음 그 느낌처럼. 네,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듣고 왔습니다. 아우, 노래 좋네요. 좋네요. 네. 우리 오빠, 승훈이 오빠. 아, 네. 2823번님께서 승훈이 오빠 세대 인증. 처음 그 느낌처럼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야, 이 노래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 의견 쭉 보니까 네. 오늘 제가 혼이 많이 날 것 같네. 그렇네요. 네. 오늘 정호 씨 네.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때요? 그 이제 그 신승훈이라는 가수를 네. 오래전부터 좋아했다는 거를 네. 우리 바깥 분께서는 아실 거 아니야.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티켓 또 이렇게 사주시고 좀 하세요? 같이 공연을 보러 간 적도 있었고요. 연애를 할 때는 같이 보러 갔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같이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친구랑 저는 같이 가는데 네.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갔다 오고 나면 네. 이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걸 본인이 확인을 하니까 네. 오히려 더 좋구나.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 아실 게 지금 이 극 중에서 정호우가 네. 김옥희 저기 신승훈 콘서트 가는 거를 이제 막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실 정수영이라는 사람으로서는 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가라고 적극 하고 추천? 제 와이프가 성시경 빠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티켓도 구해서 좀 드리고 열심히 좀 다녀오시라고. 다녀오시라고. 예. 다녀오시고 나면 좀 달라지죠? 기분 좋아하는데 그렇죠. 딱 그날 하루뿐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그래도 일주일 이상은 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콘서트를 직접 가야겠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김옥희. 예. 아니다. 티켓 가격도 비싸고 TV에 나오는데 굳이 뭘 콘서트까지 가서 보냐.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 먹자. 이런 정호우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719번님께서 우리 딸아이가 방탄소년단 열렬한 팬이라서 가끔 네. 콘서트 가기도 하는데요. 이게 좀 못마땅하긴 한데 사실 저도 나훈아 콘서트 하면 한번 보고 싶기는 합니다 하셨어요. 네. 0326번님께서 하루의 기쁨으로 1년을 사는데 왜 반대해요? 네,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네. 1350번님 수영하나님 네. 나이가 무슨 상관 있어요. 부모님들은 그럼 나훈아 남진, 김연자, 장윤정 이런 콘서트 가시는 거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네. 9208번님 형님 그럴 때는 보내야지. 그러고 남편은 전국 낚시 댕겨야지. 그래,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네. 너도 좋아하는 거 한번 했으니까 나도 좋은 거 한번 하게끔 해줘. 좀 그런 마음도 있긴 해요. 저도. 네. 근데 1350번님께서 티켓팅으로 정신없을 때 말고는 남편이 잘못했네요. 남편 안 데리고 가서 삐졌나요? 돈 쓴다고 삐졌나요? 남편인 핑계가 억지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로 저는 네. 공연 문화를 잘 모르나 봐. 티켓팅이라는 것도 처음 저는 오늘 네. 여러분들 꽁트에 중간중간에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뭐 포도알도 있었고 네, 포도알. 전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이 예매를 하려고 하면 동시 접속을 해서 딱 티켓 오픈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요즘은 다 지정 좌석제니까 그렇죠. 좋은 좌석을 잡기 위해서 앞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되면 전부 다 이제 다들 컴퓨터 앞에 모여 앉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동시에 접속을 하다 보면 네. 좌석이 예매가 가능한 좌석은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매가 끝나면 하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포도알처럼 그렇게 보이는 색깔 때문에 것들을 빨리 들어가서 네. 좌석을 잡아야 되는 거죠. 피켓팅은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피튀기는 그렇죠. 티켓팅이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피켓팅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 걸면은 그렇죠. 큰일 나네. 큰일 나죠. 맞네. 큰일 납니다. 네. 얼마나 긴장되는데요, 그 순간. 네. 네. 3891번님 콘서트 다녀오고 나면 집안에 웃음꽃이 필 거예요. 모든 게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 보고 노래 듣고 오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8010번님께서 야구 보러 다니고 낚시 다니면서 콘서트는 안 된다는 강 큰 남편이 여기 있습니다. 크크크. 이러다가 어느 날 낚싯대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네. 잘 아시는 분이. 2234번님 가야죠. 한 번 오빠는 영원한 오빠죠. 네. 적당한 선에서 합의합시다. 2달에 한 번 정도로. 그런 숨통도 없으면 주부들 다 화병 납니다 하셨어요. 그럼 민정 씨는 이렇게 이제 콘서트가 딱 되게 기다리던 콘서트가 네. 다가왔어요. 이제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가장 좋은 자리를 좀 꼽아서 사는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저는 가급적이면 좀 앞쪽을 선호하죠. 네. 앞쪽을 선호하는데 보면은 사람들마다 좀 기준이 달라서요. 네. 앞쪽, 그러니까 사이드라도 네. 양 옆이라도 무조건 앞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좀 센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가운데. 야. 조금 뒤로 가더라도 네. 그래야지 더 정면에서 잘 보일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신이 나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굉장히 우울합니다 지금. 네. 왜요? 신승훈 콘서트가 올해 이제 데뷔 30주년이라서 네.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잡혀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그 피켓팅을 뚫고 네. 부산 공연이 있어서 티켓 예매 성공을 했는데 네.
아, 5월로 예정이 돼 있다가 한 차례 연기가 됐거든요. 8월로 코로나 때문에. 네네. 근데 또다시 잠정 연기가 돼서 지금 어. 네, 굉장히 우울합니다. 아, 그러면 언제 할지 모르네요. 네, 지금 뭐 취소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니까 우리 가요계가 굉장히 코로나 네.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수들 공연 준비 미리 오래 전부터 계획 잡아서 하잖아요. 아이고, 근데 지금 코로나 네. 때문에 공연계도 네, 가요계도 참 많이 어려운 시기를 힘들 것 보내고 같아요. 있습니다. 네. 야, 알겠습니다. 오늘 그 결론 내려드려야 되는데 네. 역시 근데 의외로 다들 제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기복기 네, 손을 네. 들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4963번님은 굳이 비싼 콘서트 티켓 구매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차라리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사 먹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콘서트까지 비싼 돈을 주고 가는 거는 그걸 범으로써 느껴지는 행복이 먹는 것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자, 네. 말 잘하죠? 네. 아우, 참 오늘 마음에 드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일단은 김옥희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네.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어떤 내가 무조건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한 마음이 결국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네네. 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정말 간절히 좋아하는 가수라든지 연예인들이 있어서 네. 그를 한번 보러 가겠다 하면 네. 기쁜 마음으로 그럼요. 보내주셔야죠. 뭐 네. 항상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건데. 네. 예. 소소한 행복은 누구에게나 네. 필요하죠. 성시경 콘서트 언제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는 항상 네. 예,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많은 의견 보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4부 순서이기도 하죠. 네. 예,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수요일 이 시간에는 생활 속에 헷갈리는 법률들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있죠. 네. 법적인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민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에 좀 힘이 없어요? 기관지염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네네. 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근데 변호사님이 목소리가 잠기거나 이러면 큰일이지 네. 않아요? 제가 한번 독감에 네.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완전 안 나왔는데 네. 재판을 가야만 했거든요. 네. 그래도 뭐 억지로 짜내서 네, 진행은 하고 네. 그랬던 사실 저희들도 그렇지만 네. 이 말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목 관리를 특히나 더 잘하셔야 되는데 네. 요즘에 보니까 저희 창문 좀 열어놓으니까 송화가루가 너무 많이 맞아요. 맞아요. 날아 들어와서 진짜 노랗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스크를 좀 잘 끼고 다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자, 오늘은 어떤 걸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민식이법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고 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하다. 또 요즘 그게 처벌이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왜 그렇지 하시는 분들 네. 제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민식이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 부모님이 계속 국회에서 네. 좀 법 좀 통과금 해달라고 막 네.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도 꿇고 맞아요. 눈물도 호소하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네. 저도 이제 같은 부모 입장이잖아요. 네.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정말 많은 논란 속에 이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국회를 통과를 했었는데 네네. 근데 그게 통과를 하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네.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적용이 되다 보니 이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네. 논란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좀 이 법 통과하면은 좀 이제 관련 좀 사고가 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관련 사고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저희가 사부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법이 어떤 법인지 그리고 어떤 얘기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논란이 되는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근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누구누구 이름을 딴 법들도 참 많이 생겨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민식이법,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리고
마시고 궁금한 점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네. 법적으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1057번 문자 열어둘 텐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우리 이민주 변호사가 또 한 번에 싹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이들 둔 부모 입장에서는 네. 아마 이 민식이법 정확히 좀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이거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되니까 네. 오늘 놓치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 4부 때 이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4부 시작합니다. 네. 제가 방송하면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오케이를 진짜 많이 외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누가 자꾸 저에게 뭐 질문을 하면 응, 네 대신에 자꾸 오케이를 그렇죠. 네. 외치게 되는 직업병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를 보면 네. 사람들이 이제 오케이 그래요. 그렇죠. 네, 그게 인사가 돼버렸어.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늘 오케이를 외쳐주시니까요. 네. 자, 오케이 이제 4부 본격적으로 민식이법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 일단 민식이법이 정확하게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식이법은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것이고요. 해당 법안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실제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민식이법이라는 게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개의 법률에 개정안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저는 네. 이게 아직 없었다는 게 법적으로 이게 네.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그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식이법 내용 중에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게 있고 또 아닌 게 있고 그렇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에게 그 의무를 지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일반 시민들은 운전하시면서 우리 집 근처 초등학교에 언젠가부터 과속단속 카메라가 달렸더라. 네. 이렇게 내비게이션 안내가 나오죠. 그리고 또 뭐 속도를 30km 로 단속하더라 이런 네. 거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과속 단속에 적발이 되시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네. 그 일반 시민들한테 바로 적용되는 게 바로 특가법 개정 조항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사실 법이 시행되고 나서 처벌이 좀 과하다, 아니다, 뭐 논란이 많고 이것 때문에 네. 그 청와대 청원이 등장을 하기도 했고 여러 네네.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선 제가 그 해당 조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 특가법 제5조의 13입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죄, 그러니까 상해 또는 사망이에요. 그런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좀 처벌이 과하다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 여러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네네. 2234번님은 무서운 민식이법 좀 심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9208번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아무 대책이나 보완 없이 만든 민식이법은 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애들이 와서 부딪혀도 운전자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네요. 네. 예.
반면에 8010번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는 스쿨존에 주정차를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30km 미만의 속도로 지나가는 전방 주시가 안 돼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와 사고가 나면 그 형량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럴 때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도 벌금이나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를 많이 하시나 봐요. 7842번님도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들 때문에 사고가 많습니다. 네네. 스쿨존 사고이기 전에 이 불법 주정차 위반차들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사고보다는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아이들 이제 데리러 학교 쪽을 가다 보면 차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차 틈으로 튀어나오거나 이러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죠. 아무리 천천히 가고 있더라도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이러면 네.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인식이 기본적으로 스쿨존 하면 학교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각별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뭐 이제 계속 뭐 이야기를 해보자면 앞서 이제 형량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중처벌이요. 이제 스쿨존에서 차를 운전해서 지나다가 아이를 차로 치였고 그래서 아이가 다치면 1년 이상 징역부터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 3년 이상 징역부터 이렇게 이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법정형은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다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도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면 지금 법정의 범위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형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징역형을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에서 또 감경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가지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무조건 징역을 간다 이런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가중 감경을 하더라도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실수로 아이를 치었는데 사망하게 되면 이게 벌금형은 아예 안 되고 징역형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가 없어요. 네. 아예 징역형만 되도록. 지금 이 부분에도 조금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벌금형이 안 되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이 징역형이 3년 이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뭐 징역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뭐 실수를 하는 걸 할 수 있고요. 또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약에 아이를 치웠다가 혹시라도 이제 아이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일단 징역형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벌이 좀 무겁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최근에 이 민식이법 첫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맞아요. 해당 사례는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경 전주시 덕진구에서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다가 2살 비군을 차로 치었습니다. 그래서 비군이 숨지게 됐는데요. 심지어 당시에 그 비군의 어머니가 같이 있으면서 사고를 목격했다고 해요. 그 어머니도 지금 현재 아주 심한 충격을 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을 했는데 자신은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하면서 그 경찰이 사고 당시의 상황, 뭐 차량의 위치나 속도, 피해자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당시 A 씨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신청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수사 단계에 있어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만큼 추후에 법원에서 이 민식이법을 적용한 첫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9751번님이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든 그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다쳐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고 또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때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묻는다는 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운전자들도 스쿨존에서의 그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건 다 인정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을 때 그때도 가중처벌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거기서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운전자가 일단 불법 유턴을 하다가 이 비군을 차로 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과실 부분들을 좀 더 따져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글쎄요. 어머니가 일단 옆에서 같이 사고를 목격하셨다고 하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충격이죠. 예. 근데 제가 이 관련되는 기사들 댓글들을 좀 봤었는데 네. 많은 댓글들 중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살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가 왜 혼자 있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모들을 탓하는 댓글들도 좀 많이 봤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어머니 입장에선 진짜 2배, 3배 큰 고통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사고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 이런 댓글들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민식이법이 나온 뒤에 네. 좀 확실히 나아졌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네. 이 민식이법 시행 전후를 나눠서 뭐 사고 발생 건수가 줄었는지 이걸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다만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운전자들이 과속을 자제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만 해도 지나갈 때 좀 긴장이 저도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경찰의 그 발표에 의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민식이법 위반 사건이 72건. 네. 또 검찰로 송치를 한 게 5건, 또 피의자가 군인이라서 군으로 이첩한 게 1건 이렇게 해서 총 78건 네. 이 사고가 발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어. 그리고 민식이법에 따르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네네. 이게 뭐 지자체마다 예산이라든지 사정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첫 민식이법 위반 사망사고 아까 얘기했던 네. 그러니까 발생한 전주의 경우에도 이걸 순차적으로 설치해서 2022년까지 그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네. 사고 발생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좀 더 서둘러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좀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은 통과돼서 해야 네. 되는데 이게 이제 여건 또 예산적인 이런 부분들이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예. 네. 그렇지만 또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말씀하셨지만 조금은 더 서두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4827번님이 사고 예방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어린이 구역은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근데 앞서 그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했던 첫 사망 사고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최근에 또 한 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경주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건 또 다른 이유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난 25일이었죠.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초등학교 2학년 B군이 탄 자전거를 추돌했습니다. 네. 네.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피해 아동과 차주의 아이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피해 아동이 차주의 아이를 밀어서 여기에 차주가 화가 나서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뒤따라와서는 고의로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을 피해 아동의 누나가 SNS에 올리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고 당시 영상을 본 사람들도 이건 고의 사고 같다. 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의라는 게 더 그 여론의 문매를 받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지금 고의성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네. 해요. 네. 일단 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는 고의를 부인하고 아니라고 있습니다. 하죠. 예. 네. 그래서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해차주는 고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네. 또 가해자 쪽에서는 아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다. 이야기를 하려고 쫓아간 건 맞는데 사고를 낸 건 고의가 아니다라고 했다는데 네. 사실 아이 입장에서 어른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좀 겁이 났겠죠. 네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도망친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하게 차로 자전거를 쫓아갔다? 네. 그러고는 결국 부딪혔다. 네. 이 내용 자체가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네네.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꼭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들은 다들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속도도 제법 빠르던데. 제법 네. 빨라요. 네. 네. 그리고 또 피해자 측의 주장으로는요. 네.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가해자 쪽에서 한 말이
뭐 괜찮니 이런 게 아니라 네. 애를 왜 때렸노?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질책을 하기 위해서 쫓아갔다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가해자가 사고 신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또 주변에 계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황적으로는 고의성이 상당히 의심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정확한 건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민식이법에 적용이 되나요? 네, 현재 지금 이 피해 아동 상태를 보면요. 아이가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골절까지는 아닌데 팔이랑 다리 등을 크게 다치고 또 여러 곳에 멍이 들었다고 해서 이게 그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고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쿨존 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일단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민식이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 어떤 얘기 좀 남겨주실까요? 사실은 저한테도 이 민식이법 과한 거 아니냐 뭐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사실은 아이에 대한 어떤 보호가 마련돼야 된다는 건 정말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저도 또 운전을 하면서 그렇죠. 언제든 나도 사고를 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 두려움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고 예방 맞습니다. 음.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도 그리고 아이들도 네. 모두가 주의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제2, 제3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사고들이 네. 많이 있어서요. 네, 계속해서 좀 더 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1199번님께서 저희가 앞서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학교 주위 주차는 좀 조심을 하던데 아직은 서툰 약속인 듯 합니다. 저도 좀 편하게 주차를 하다가 이제 다른 곳에 주차를 하는데 네. 불편하지만 지켜야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지금까지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많은 것들을 저희가 오케이 네. 방송에서 담아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저희가 다루는 정보들이 네. 되게 다양해요. 풍성하고 네. 뭐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일도 네. 좋은 정보들 재밌게 좀 만들어서 들고 올게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자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곡 김현성의 헤븐 남겨드리고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OK 가족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의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고요. 저는 단디 정수영이었습니다. 내일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